우선은 에퀴프멘트예요. 장비입니다. 장비요. 장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죠. 장비는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이지만 그 펑션을 한 군데요. 한 장비를 알게 되면 여러 가지의 다른 그러한 머신을 봤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틀려서 그렇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요. 제가 또 해드려야 되는 것은 또 어떤 장비이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장비에 대해서 펑션을 알게 되면 기능이에요. 기능을 알게 되면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에 관한 거를 또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가서 어떠한 분들의 의해서 설명을 듣게 되면 바로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여러 번을 반복해야지만 알아들으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처음 보신다 하더라도 일단 리뷰를 한 다음에 가서 연습하기 전에요. 한번 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비에 관한 거요. 그거를 또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은 프롭이에요. 트랜듀서에 관한 거 해드리고요. 게인입니다. 오버롤 게인 있고 TGC가 있죠. 그 다음에 뎁스에 관한 것 아니면 포컬 존에 관한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또 먼저 또 해드리면서 또 다른 거를 추가적으로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요 기계의 컨트롤입니다. 요거는 그 아이큐손에서요. 에큐손에서 그 시멘스에서 나오는 에큐손에서 주피터라는 그러한 기계가 되고요. 요거는 뭐 아주 탑으로 해서 뭐 펑션이 다 있는 그러한 기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캔을 했을 때 충분히 유방 초음파에서는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기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것을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계에서 요 앞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요 앞부분에 있을 때 요거를 만약에 이와 같이요. 줌을 해서 크게 만들었을 때 보면은 이와 같이 프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프리즈라는 것이 있고 on and of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영상을 봤을 때 프리즈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영상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거예요. 어떠한 스토리지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정지시키는 그러한 곳을 말하면서 꼭 눈꽃 모양으로 된 그러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누르면 영상이 정지되면서 그 다음에 정지하고 난 다음에요. 저장을 합니다. 여기요. 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프린트예요. 프린트가 있으면서 요 프린트도 있죠. 요거 역시도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위로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씬이 스토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영상을 말하는 겁니다. 요 동영상, 요 표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리얼 스캔을 했을 때요. 리얼로 해서 동영상을 찍을 때 이와 같은 거를 설명을 또 해드립니다. 그러는데 그와 같은 거에서 이러한 판을 같이 보여드리지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판이요. 어떠한 거를 눌렀을 때 시니스토어가 되는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길이 측정이에요. 그래서 길이 측정, 메저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메저먼트를 볼 수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길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거를 했을 적에 매스가 있을 때 대개는 3디멘션, 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요 길이 측정이에요. 한번 눌러주면 이와 같이 X 같은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옮겨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면 길이가 측정되면서 그 위에서 얼마다 하는 것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요 위편에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듀얼입니다. 듀얼에 관한 거 그런 것도 리얼타임 아니면 PPT에서 또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듀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듀얼로 해서 이중 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영상을 하고 난 다음에 프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프리즈를 하면 양쪽으로 해서 두 개의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듀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로 갔을 때, 그 옆쪽으로 갔으면은 요 옆쪽이 줌이에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요것도 역시 또 PPT에서 설명이 들어갑니다. 줌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한번 해서 돌려주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눌러주면 박스가 나오면서 또 줌을 확대를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거에 대한 것도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리얼타임에서도 또 그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depth예요. depth라고 하면 깊이를 말하는 거죠. 깊이를 보면서 여기에서 depth는 위아래로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focus라고 하면 돌려주면 그 focus 초점을 말하는 거죠. 초점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올라가는 그러한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하게 요런 것들은 어떠한 거다 하는 거를 알고 그리고 스캔을 연습을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해서 요 위에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요 위에 부분이에요. 위에 부분에서 요 밑에 줌을 해서 또 확대시킨 그러한 거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요. 요 부분이 바로 그 depth나 focus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러한 거를 보면서 여기요. depth나 focus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depth 위아래로 가거나 아니면 focus요. 초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요 위편에 요거는 M 모드라고 합니다. M 모드는 사실상 그 브레스트요. 브레스트에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태아의 심장 박동 속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M 모드라는 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또 되겠고요. 그 옆쪽으로 갔을 때 이 부분이 바로 2D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2D는 어떠한 그러한 전체의 게인을 조정하는 그러한 겁니다. 푸시예요. 그래서 2D를 눌러준다 하면은 어떠한 거를 그 전에 영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게인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얼로 했을 적에 두얼로 한 다음에 다시 하나로 발적에 원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면은요. 그러면서 만약에 턴을 했을 경우에는 게인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내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2D가 됩니다. 그래서 2D는 아주 중요하고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2D가 되는 거죠. 그래서 2D가 있고 요거는 다른 걸로 했을 때 2D를 눌러주면 원래의 것으로 해서 돌아간다 하는 거로 해서 또 알아두시면 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것이 바로 3D나 4D요. 입체 영상 조정을 하는 건데 요거는 아마도 별로 사용은 하지는 않지만 또 이런 것이 3D나 4D로 해서 또 나올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하는 거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예요.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라예요. C는 칼라고 칼라를 조정하는 거예요. 칼라에서 만약에 턴을 하면 돌려주면 그 게인이 올라가거나 칼라 도플러를 했을 때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 게인을 조정하는 그러한 거를 또 말하게 되면서 그 칼라 게인을 조정을 한다 하는 거로 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PW라고 되어 있습니다. PW예요. PW라고 하면 펄스 웨이브 도플러가 됩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하게 되는 거죠. 펄스 웨이브 도플러가 하면은 대개는 이거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혈류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흐르느냐 하는 거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PW,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요거를 눌러주면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돌려주면 개인을 조종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C도 마찬가지예요. 컬러도 눌러주면 컬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돌려주면 개인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러한 거를 또 말하게 됩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이 바로 continuous wave가 되는 거예요. 대개는 pulse wave가 있고 continuous wave가 있으면서 CW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리 많이 사용은 하지는 않지만 CW라고 하면 continuous wave다 하는 거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눌러야 되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쉽게 또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기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지만 어떠한 기계에서도 같은 펑션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만 아시면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은요, 이 확대된 거죠. 확대를 봤을 때 앵글이라고 있습니다. 요거요. 앵글이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드렸지만요. 이와 같이 칼라나 아니면 펄스 웨이브의 도플러가 있을 때 이때에 앵글을 주고요. 특히 펄스 웨이브의 도플러를 할 적에 그 앵글이 60 디그리 미만으로 해야지만 그 속도요. 그 혈류의 속도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앵글이 되게 됩니다.
앵글이요. 그래서 칼라나 아니면 도플러를 설명할 적에 나오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요. 만약 도플러를 했을 때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혈류요. 혈류의 방향이요. 그 베셀이죠. 혈류의 방향과 평행되게 놓으면서 평행되고 논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러한 빔의 각도를 재주는 것이 바로 이 앵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앵글이 되는 거예요. 펄스 웨이브 도플러에서의 각도를 주는 거다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스티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라는 것이 있으면서 왼쪽으로 아니면 오른쪽으로 해서 돌려주면 스티어가 한 두세 개 정도로 해서 바뀌어집니다. 박스가 바뀌는 거예요. 박스의 앵글을 바뀌게 하는 거다. 칼라 도플러의 박스의 앵글을 바꾸게 하고요. 아니면 펄스 웨이브에서의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스티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어라는 것은 요 각도, 박스의 각도를 주면서 펄스 웨이브에서의 도플러의 각도를 조정한다 하는 거로 해서 알아두시면 되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요. 요거는 돌아간다는 표시죠. 그래서 ESC라고 그래서 에스케이프로 해서 요걸 누르면 원점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있다, 원점으로 해서 돌아가고 싶다 할 경우에는 요걸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로입니다. 화살표라고 써 있습니다. 에로예요. 어떠한 리즌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요거를 꼭 알려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요거를 눌러주시면 위에 화면에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트랙볼이 있죠. 트랙볼을 움직이면 내가 표하고 싶은 그 부분에 해서 놓으면 요 화살표를 놓으면서 그 부분이 무엇이다 하는 거로 해서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ABC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텍스처예요. 텍스처로 해서 ABC로 해서 우리가 애노테이션으로 해서 적어줄 수가 있어요. longitudinal 아니면 transverse 아니면 radial 아니면 anti-radial로 해서 우리가 타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ABC가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그때는 body marker가 나오게 됩니다. 바디 마커예요. 브레스트에서도 바디 마커가 있죠. 브레스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서 트랜듀서를 놨을 때 그와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트랙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로 해서 바디 마커를 또 사용을 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리얼타임에 의해서 바디 마커는 설명하는 것은 아직은 없는데요. 앞으로 해서 더 찍어서 또 올릴 것입니다만 우선은 애노테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를 봤을 때 애노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찍어라. right side에서 2 o'clock에서 뭐 4cm from a nipple에서 레디얼이다. 뭐 이런 걸 했을 때는 이와 같이 A, B, C를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포인터예요. 포인터. 화살표랑 아주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누르면 작습니다. 그 사이가 작죠. 그래서 어떠한 거를 설명할 적에 그럴 때 요 포인터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살표 대신에 요 같은 거를 영상에서 놨을 때요. 스크린에서요. 놓고 그 다음에 밑에 애노테이션을 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포인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삭제라고 써 있습니다. UD3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요. 거기에서요. 기계를 다루는 그러한 곳에서 요것은 뭐 삭제로 해서 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로 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요 기계에서는 삭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글씨가 있을 때 아노테이션을 했죠. 어떠한 거를 또 우리가 타입을 했죠. 그랬을 때 타입을 지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삭제 글을 눌러주시면 그것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거를 또 다시 또 애노테이션으로 해서 타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삭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어떠한 그러한 기계를 봤을 때 삭제라는 곳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거를 눌러주시면 그게 삭제가 되는 것, 영상 위에 있는 글씨가 지워진다 하는 거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요 부분이죠. 요거는 트랙볼이에요. 요거는요. 트랙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만약에 아노테이션을 시작을 할 적에 그러한 시작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스크린이 있을 때 아노테이션을 합니다. 그 타입을 하기 위해서 요 트랙볼에 의해서
그 움직이는 거죠. 조금 전에 ABC를 누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ABC를 다시 한번 누르고, 그리고 요 트랙볼을 움직이면서 내가 타입을 하고 싶은 곳, 그런 곳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시작할 때 또 하고요. 아니면 도플러요. 도플러를 했을 적에는 이와 같이 펄스웨이 도플러가 있었죠. 아니면은 이와 같은 칼라 도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라 도플러가 있었을 적에 이와 같이 트랙볼을 한번 움직이면은요, 이와 같이 그 푸시를 합니다. 그 칼라를요. 푸시하고 난 다음에 요 트랙볼에 의해서 그 박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선택을 누르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트랙볼을 움직이면 사이즈가 바뀌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도 리얼타임에서 한 번 또 나올 것입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선택이라고 그랬죠. 선택이에요. 요 부분도 선택, 요것도 선택입니다. 선택이면서 트랙볼을 움직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을 누르면요. 그와 같이 컬러의 경우에는 박스의 사이즈를 정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위치를 정해주는 그러한 거를 할 적에 요 선택을 눌러주고요. 아니면은 메저멘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 메저멘트가 있죠. 메저멘트를 해서 눌러주면 X표가 나온다고 그랬죠. 요 위에 스크린에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을 누르고 나면 다른 X표가 나옵니다. 다른 X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X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한번 눌러주면 그때의 메저먼트가 나옵니다. 5cm 아니면 4.5 아니면 1.2 아니면 0.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서 센티미터로 대개는 나오죠. 그래서 센티미터로 해서 나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도플러를 할 때요. 요 도플러를 했을 때 만약에 펄스웨이 도플러다 할 경우에 요때에 선택을 눌렀을 적에요. 눌렀을 적에는 그러한 어디를 할 건가 그 게이트과 아니면 그 컬서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요. 베셀이 있을 때 베셀의 대개는 중간에 놓게 되는 거죠. 그 중간으로 해서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걸 할 적에 그때의 선택을 또 눌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도플러를 할 적에 그때에 요 위에 있는 실행을 눌러줍니다. 실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펄스 웨이브 도플러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펄스 웨이브 도플러에서 요거를 눌러줘도 그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면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이도 마찬가지예요. 실행을 눌러주면 시작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한 번 더 눌러주면 끝을 맺게 되는 그러한 거를 말하게 되면서 이러한 트랙볼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자꾸 연습을 하시면서 뉴스가 되게 익숙하게 하시면 나중에 스캔을 하실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에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계요. 기계는 다 틀린 기계이긴 하지만 펑션은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치가 틀린 곳에 있다는 것으로 알아두시고요. 어떠한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그러한 요러한 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아시면 그러면 충분히 사용을 하시면서 연습을 조금 하시면 바로 알아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와 같이 많이 소모를 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기계에서 또 트랜듀서, 프롭이에요. 프롭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리니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컬브 리니어 있죠. 그 다음에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를 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브레스트에서요. 왜냐하면 슈퍼피시얼이기 때문에 낮은 아주 깊은 곳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거를 또 하면서 해상력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리니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택이 있죠. 트랜지서 선택을 눌러주게 되면 위에 편에요. 그 스크린에서 또 눌러주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브레스트가 아주 크다 할 경우에는 브레스트가 큰 정도보다도 브레스트 안에서 아주 그 큰 매스를 봤다 그랬을 적에 깊은 곳에 있으면서 그 큰 매스를 봤다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요. 그 컬브 리니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이요. 대개는 사용하지 않지만 간혹은 간혹가다 이와 같이 컬브 리니어를 또 사용을 또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섹터일 경우에는 대개는 카리악에서 볼 수가 있죠. 심장 초음파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로 linear의 트랜스듀서가 되면서 이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또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요. 커브 리니어나 아니면 섹터나 아니면 리니어에서 리니어가 두 가지로 해서 또 나눠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9L로 해서 그 9MHz로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12MHz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한 18MHz로 해서 아주 하이어한 그러한 그 프리퀀시의 트랜듀서를 또 볼 수가 있게 되고 요 옆에 나온 것은 요거는 그 펠빅 울트라사운드에서의 그 엔도베지의 프로비 또 되게 됩니다. 여기서 봤을 적에요. 요것을 구분하는 것은 프리퀀시죠. 프리퀀시가 있는 것이면서 요 부분에서 봤을 때 요거는 5C1이라고 써 있게 되고요. 요거는 5MHz가 됩니다. 이거는 그 멀티플의 그 헬스로 해서 나오게 되면서 5만 쓰는 게 아니고 아니면 2에서부터 해서 뭐 5까지를 본다. 아니면은 이와 같이 12L3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는 5에서부터 12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멀티 헐츠로 또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9L이지만 이것도 3에서부터 뭐 9 정도로 해서 그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아주 그 두께가 두껍다, 보기가 어렵다 할 경우에는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낮춰줄 수가 있고, 만약에 프리퀀시를 높은 거를 사용을 한다. 여기서 12죠. 12와 9이 있다 할 경우에는 이 12의 경우에는 프리퀀시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갔을 때 12가 9보다는 올라간 거죠. 12가 9보다 높은 거니까 프리퀀시가 올라갔다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페네트레이션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슈퍼피셜에 있는 그러한 거를 잘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의 장점이 있죠. 장점은 액츄얼 레졸루션이요. 이렇게 해상력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일 경우에 12일 경우에 메가헤르츠가 9의 메가헤르츠보다는 슈퍼피셜이 있을 때 위에 슈퍼피셜일 경우에 더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깊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페네트레이션이 적어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액시얼 레졸루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브레스트 울트라사운드에서는 9보다는 12를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컬브 리니어일 경우에는 프리퀀시가 내려가죠. 요거는 5예요. 5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12죠. 12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할 적에 프리퀀시는 낮아지지만 낮아진 그러한 그 트랜듀서일 경우에 프로빌 경우에는 페네트레이션 아주 깊은 곳을 확인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깊은 곳을 확인하기는 쉽지만 액시얼 레졸루션 해상력은 적어진다. 적어지기 때문에 브레스트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리니어의 트랜듀서, 하이어한 프리퀀시의 트랜듀서를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서 리니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